갈대숲에 숨어있던 휘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정운 발사. 그의 팔이 번쩍 들리자 갈대숲 여기저기에서 백제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이어 쇠뇌와 활이 쏟아내는 화살비가 예성강 위를 검은 빛으로 물들였다. 강물 한가운데를 건너던 고구려군의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화살에 맞아 물에 쓰러졌다. 저기다 백제군. 고구려군이 급히 방패를 들어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깊숙이 강물에 들어선 상황이었다. 더욱이 강 옆쪽에서 거대한 통나무들이 줄줄이 물살을 타고 떠내려오기 시작했다. 우와! 통나무와 충돌한 말들이 날뛰며 병사들을 떨어뜨렸고 엉킨 무리 속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도하 대열은 완전히 무너지고 강 한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고구려군을 백제군의 화살이 또다시 덮쳤다. 고구려군을 강 속에 가두어라. 한 놈도 무태 못 닿게 하라. 휘수의 날카로운 외침이 전장을 갈랐다. 그 목소리는 한여름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백제군의 전열에 불을 지폈다.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듯 강가 전체가 진동했고 강물을 타고 흐르던 안개가 바람결에 휘몰아쳤다. 그때 선봉을 맡은 백제의 맹장 막고해가 말을 몰아 강둑을 따라 번개처럼 질주했다. 시커먼 투구와 광채가 도는 창을 한 손에 움켜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말발굽이 쏟아내는 진흙탕이 사방으로 튀었고 주변을 둘러싼 백제군은 막고해의 뒤를 바짝 추격하며 강계 포위망을 펼쳤다. 가로막아라. 창을 치켜들고 나가는 놈들이 있으면 모조리 베어라. 막고해가 창을 높이 들며 외치자 백제의 기병과 보병들이 일제히 갈라져 양옆으로 펼쳐졌다. 말굽소리와 군화발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이면서 강변을 가득 메운 백제군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고구려군의 도주로를 사방에서 차단했다. 이미 강을 건너려다 기세가 꺾인 고구려군 병사들은 하나같이 피투성이가 되거나 맹렬한 화살에 맞아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부유물에 매달려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지만 백제군의 화살비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그들에게 호흡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어떤 병사는 강물 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오려다가 백제군 기병이 내리치는 창날에 허리를 뚫리고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또 다른 이들은 억센 물살과 부서진 통나무에 부딪혀 체력을 소진한 채로 눈앞의 죽음에 무력하게 다가가고 있었다. 강둑 위에서 진영을 갖춘 백제 보병들은 방패로 몸을 단단히 보호하며 허공으로 창끝을 내밀어 탈출하려는 고구려 병사들을 하나하나 찌르고 있었다. 더 가까이 오지 마 하고 외치면서도 그들의 창끝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무리지어 강 밖으로 나오는 고구려 병사를 발견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수십 개의 창과 검이 몰려들어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철통 같은 벽을 만들어냈다. 그 광경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날선암벽이 충돌하는 것과도 같았다. 밀려오는 고구려 병사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솟아오르려 했지만 백제의 압도적인 기세에 부딪혀 꺾이며 금세 수면 아래로 무너졌다. 어지럽게 피어오르는 핏방울은 강물을 선홍빛으로 물들였고 얕게 깔린 안개와 피의 냄새가 한데 섞여 사람들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막고에는 선두에서
창을 크게 휘두르며 고구려군 병사들을 가차없이 썰어내고 있었다. 여럿이 달라붙어도 막고의 말발굽 아래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말이 뛰어오르는 순간 그는 허리를 낮춰 적의 방패를 비집고 들어가 창으로 옆구리를 꿰뚫었다. 경로에 있던 고구려 병사는 비명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물로 떨어졌다. 백제의 강을 넘으려는 자는 모두 죽여라. 다시 터져나온 막고해의 포효가 백제군의 화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강둑 위의 궁수들은 빈틈없이 활 시위를 당겨 단 한 명도 물가에 닿지 못하도록 어지러울 정도로 빗발치는 화살을 퍼부었다. 화살이 적의 방패를 뚫거나 이마를 꿰뚫고 지나갈 때마다 기괴한 굉음과 함께 울부짖음이 허공에 메아리 쳤다. 강 건너편에서 남아있던 고구려군 병사 몇몇이 간신히 짐을 버리고 도망쳐 보려 했으나 이미 백제군의 포위망은 3겹, 4겹으로 쳐져 있었다. 백제의 장창병들은 마치 숨막히는 맹수 사냥을 하듯이 적이 빠져나갈 구석구석을 미리 차단해 두었다. 눈에 보이는 족족 창끝에 관통되어 절명하는 고구려군의 모습은 이 전투가 얼마나 참혹하고 절대적인 우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고구려군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서 방패를 들어보았지만 이미 그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흐트러진 상태였다. 지휘관의 외침은 강물에 휩쓸리듯 허공에 흩어졌고 백제군 기마대가 미친 듯이 돌진하여 그를 끝내 숨통을 끊었다. 이제 남은 고구려군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칠 뿐 더 이상 군대로서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강물 소리와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 그리고 백제군의 함성이 한데 뒤섞여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 와중에도 막고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말을 탄 채 휘두르는 창이 강물 위에서 괴이한 섬광처럼 반짝일 때마다 또 다른 고구려 병사가 물거품 속으로 사라져갔다. 사기를 잃은 적을 더욱 무너뜨리려는 듯 백제군 병사들은 곁에 쓰러진 전우의 시신도 밟아 넘으면서 진군을 멈추지 않았다. 갈수록 좁아지는 포위망 안에서 고구려 병사들은 선택지가 없었다. 뒤돌아 도망치려 해도 이미 물살이 새졌고 나가려 해도 적의 무수한 창끝이 기다리고 있었다. 심장에 공포가 번져가면서 이들은 안간힘을 다해 방패를 들어보거나 무기를 휘둘렀지만 그것은 이미 끝이 정해진 저항이었다. 휘수는 언덕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냉소가 서려 있었고 그는 또 한 번 호령했다. 더 밀어붙여라. 우리 강을 더럽히려는 자들은 모조리 강 속에 가라앉혀라. 그 말에 호응하듯 백제군 전열은 최후의 힘을 끌어모아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강둑을 따라 줄지어 돌격했다. 각각의 무기에서 번뜩이는 살기가 예리한 바람으로 변했고 숨 쉴 틈도 없는 압박이 고구려군을 한순간에 삼켜버렸다. 결국 강둑을 뒤덮은 고구려의 죽음과 붉게 물든 흐름만이 이 격렬한 전투의 흔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백제군의 포유는 강바닥 깊이 울려 퍼졌고 강물 위로 떠오른 안개와 연기, 그리고 타오르는 승리의 함성은 한데 어우러져 피비린내 나는 황홀한 혼돈의 장면을 완성했다. 강물을 붉게 물들이며 울리는 이 함성과 비명은 백제군에게는
영광의 우렁찬 전율로 고구려군에게는 절망의 비통한 장송곡으로 길이 남을 것이었다. 고구건왕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름의 방역을 시도했지만 이미 주력 부대 상당수가 강 한가운데에서 몰살당한 후였다. 강을 건너오던 병사들의 대열은 무너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오른쪽 강둑이나 왼쪽 강둑으로 겨우 도망쳤다. 후퇴하라. 일단 군을 재정비해라. 장수들의 다급한 외침에 고구려군은 고전 끝에 강 건너편으로 몸을 뺐다. 그러나 예성강은 이미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살아남은 고구려의 병사들도 수심 가득한 눈으로 백제군의 함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휘수태자는 말 위에서 강 건너편을 노려보았다. 다시 백제의 강을 넘으려 한다면 오늘처럼 너희의 피로 예성강을 물들이게 될 것이다. 백제군의 함성이 강 건너편까지 메아리쳐 울렸다. 고구려군은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다. 업성과 요동성에서의 눈부신 승리가 무색할 정도로 처절한 패배였다. 예성강 전투가 종결될 무렵 백제군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강둑을 지켰다. 전의를 상실한 고구려군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자 휘수는 숨을 고르며 말을 돌렸다. 막고해를 비롯한 백제의 장수들이 그 앞으로 모여 무릎을 꿇었다. 태자님, 이번 전투는 태자님의 완벽한 전략 덕에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고구려군의 사기는 이제 꺾였습니다. 휘수는 창에 묻은 피를 흔들어 털며 차갑게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구려가 다시 힘을 모아 남하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제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심장부를 노릴 것이다. 장수들은 그 말에 잠시 놀랐지만 곧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백제군의 완벽한 승리는 분명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으나 휘수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이긴 것은 하나의 전투일 뿐. 전쟁은 아직 이어진다.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공을 알고 계실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차례다. 휘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에는 다음 전투를 향한 결의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예성강이 조용히 일렁이는 저녁 무렵 그 강물은 아직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백제군은 예성강 양안을 굳게 지키며 언제 다시 고구려군이 몰려올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었다. 휘수태자는 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백제는 더 강해질 것이다. 고구건왕이 다시 남하를 꿈꾼다면 그들은 또다시 백제의 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리라. 바람이 갈대숲을 흔들고 백제의 깃발이 성난 파도처럼 나부꼈다. 고구려에게 요동과 북방이 있었다면 백제에게는 예성강의 방어선이 있었다. 휘수태자는 다시금 칼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끝나지 않은 싸움은 이제 또 다른 전장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371년 칼바람이 살을 내는 고구려의 북쪽 하늘 아래 어둠이 깔릴수록 백제군의 함성은 점점 더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검푸른 하늘과 맞닿은 대지 위로는 장엄한 긴장감이 가득 차올랐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 숨막히는 정막을 단번에 깨부수듯 근초고왕은 마침내 오랜 인내와 분노를 결집하여 고구려를 향한 원대한 정벌을 결심했다. 근초고왕이 이끄는 3만 대군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백제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한 번 울리는 북소리는 전 병사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철옹성 같았던 고구려의 방어선도 백제군의 기세 앞에서 흔들리는 듯 보였다. 먼지가 이는 전장을 지나 북진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무소의 같은 의지와 복수의 불길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근초고왕은 전열을 정비한 병사들을 바라보며 마치 천둥과도 같은 목소리로 연설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오랜 세월 우리의 분노를 오늘 고구려의 대지 위에 쏟아낼 것이다. 고국원왕, 네가 백제를 얕보고 마음껏 유린한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그의 눈동자는 피를 토할 듯한 분노와 함께 기필코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가 아른거렸다. 백제군은 왕의 명에 따라 순식간에 전열을 갖추었다. 날카롭게 빛나는 창과 칼, 먼지를 휘감은 무장병들의 모습은 대지를 채우는 숨막히는 중압감과 어우러져 가히 하늘을 찌를 기세로 번졌다. 그들은 평양성을 목표로 백제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고구려가 두려워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각오를 다졌다. 우레처럼 터지는 함성 속에서 백제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바람은 북방의 차디찬 기운을 몰고 왔지만 그것조차 백제군의 뜨거운 함성과 결기로 녹아내리는 듯했다. 백제의 국기가 사방에서 번뜩이고 병사들의 흩날리는 깃털 장식이 마치 성난학처럼 날아올랐다. 100마리의 용맹한 말이 함성을 지르듯 숨을 고르자 그것은 곧 전 군단이 함께 내지르는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날의 백제군은 단순한 군세를 넘어 왕과 병사가 하나 되어 분노를 함성으로 토해내는 살아있는 거인이었다. 그들은 오랜 멸시와 침탈로 검게 물든 과거를 떨쳐내고 끝나지 않은 복수의 매듭을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머지않아 고구려의 대지 위에 칠흑 같은 어둠이 거칠게 뒤엉킬 때 그곳을 밝히는 것은 근초고왕과 백제의 불꽃 같은 기세가 될 터였다. 백제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심은 그 거대한 함성과 함께 온 세상을 울릴 듯 벅차게 울려 퍼졌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고국원왕은 백제군이 자신의 왕도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에 떨었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직접 군을 이끌고 우리 고구려의 수도로 온다고? 그자가 감히 고구려를 넘보는 건가? 그는 즉시 군사들을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태자 고구부가 간언했다. 부왕폐하 이번 전투는 백제의 정예 병력이 총동원된 상태입니다. 냉정하게 지휘하셔야 합니다. 제가 나서서 군을 이끌겠습니다. 그러나 고국원왕은 완강히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이번 전투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직접 군을 지휘하기로 결심한 고국원왕은 모든 병력을 평양성으로 집결시켰다. 며칠 후 백제군은 평양성 성문 앞에 도달했다. 근초고왕은 성벽을 굽어보며 말했다. 드디어 이곳까지 왔다. 고국원왕, 네가 백제를 업신여긴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백제군은 공성탑과 공성망치를 성문 앞으로 밀어냈다. 백제군의 기병대와 보병대는 철저히 전열을 갖추고 성벽을 둘러쌌다. 그들의 함성은 하늘을 가르고 평양성의 성벽을 울리며 적의 사기를 껐다이제
껐다. 고구려의 높은 성벽 위에서는 긴장감이 바람 속에 퍼져나갔다. 고구려군의 병사들은 갑옷과 투구를 두른 채 차가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백제군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그들의 손에는 뜨거운 기름이 가득 찬 항아리와 거대한 돌덩이가 들렸다. 백제군의 첫 열이 성벽 근처까지 다가오자 고구려군은 마치 폭우 쏟아지듯 끓는 기름과 돌을 던져 백제군의 진역을 가로막으려 했다. 성벽 아래로 쏟아지는 기름과 돌덩이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뿜어냈다. 그러나 백제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방패를 치켜들고 우레 같은 함성을 터뜨리며 공성탑을 앞으로 밀어붙였다. 마치 파도가 거센 해안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백제군은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고 돌에 몸이 부딪혀도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 속에는 오직 승리의 열망과 복수심, 그리고 근초고왕이 외친 결사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공성탑 위에서 똑바로 고구건왕을 응시한 근초고왕은 칼을 번쩍 치켜들었다. 고구건왕, 오늘 이 전장에서 결판을 짓자. 그의 목소리는 뇌성처럼 울려 퍼졌고 온 전장은 단숨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성벽 위에 올라가 있던 고구건왕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고구려는 결코 너희 백제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네 목을 베어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두 왕의 결연한 의지는 이미 서로를 향한 칼끝처럼 날카롭게 맞부딪히고 있었다. 근초고왕이 칼을 높이 들고 명령하자 백제군의 병사들은 성벽을 향해 다시 돌진했다. 정운 돌격하라. 성벽을 부수고 고구려의 군대와 왕을 섬멸하라. 그 소리는 바람을 가르며 백제군의 가슴에 불길을 일으켰다. 마침내 백제군의 선봉대가 성벽 아래에 이르러 사다리를 세우고 공성탑에서 나오는 다리를 성벽에 걸치자 고구려군과 백제군의 치열한 백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벽 위는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요란한 굉음으로 뒤덮였다. 칼과 창이 번뜩이는 불꽃처럼 튕겨나갔고 병사들이 비명을 내지르며 쓰러졌다. 고구려군은 백제군의 공성탑에 불화살을 쏘아대며 기름을 붓고 불태우려 했지만 백제군은 물러서지 않고 더 가까이 성벽에 밀착해 들어갔다. 백제군의 전사들은 불타는 나무 파편을 피해 뛰어오르며 기어코 성벽에 올라서려고 결사적으로 몸을 내던졌다. 끓어오르는 기름이 다시 쏟아지자 백제군 병사 몇 명이 뜨거운 기름에 몸이 타들어가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돌덩이가 굉음과 함께 떨어질 때마다 방패가 산산조각 나고 병사들이 널브러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백제의 병사들은 더욱 사납게 달려들었다. 근초고왕의 함성이 전장을 가르고 백제의 깃발이 불타는 성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나부끼자 모든 병사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모아 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린다. 근초고왕의 외침이 바람을 타고 군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병사들은 그 말을 힘으로 삼아 성벽에다 사다리를 또 하나 걸어 올렸다. 고구려군은 병사들을 밀쳐내며 거대한 돌덩이를 굴렸고 그 아래 깔린 백제군의 고통 섞인 외침이 울려 퍼졌다. 나아가던 병사들이 핏빛 튀기는 칼날을 마주하며 쓰러져 갈 때도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병사가 치고 올라왔다.
서로에게 길을 열어주듯 이들은 서로가 쓰러지는 틈까지 이용하며 성벽에 오르기 위해 길을 쓰고 달려들었다. 성벽 위는 이미 피로 물들었고 칼과 창이 서로의 갑옷과 살을 파고들며 사투가 이어졌다. 빠르게 솟구치는 증오와 죽음의 그림자가 전장을 뒤덮었고 병사들의 억센 함성은 피비린내로 가득한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았다. 고구려의 병사들도 왕의 격려에 응답하듯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창을 휘둘렀다. 각오를 다진 이들의 눈에서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사투의 불길이 일렁였다.